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이널 체크포인트 국어를 함께하게 된 유종현입니다.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저도 고3 담임이어서 그날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실은 좀 믿어지지 않았었는데요. 모두가 아마 그런 놀람과 허탈함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일주일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부족함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기회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 우리가 이 강의를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가족,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무엇보다도 EBS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요. 걱정 마시고 끝까지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가 제일 먼저 또 국어에서 어찌 보면 수능에서 제일 먼저 풀게 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화법과 작문 영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법과 작문 하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편하게 또는 쉽게 생각했던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수능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그 극도의 또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더 실수할 수 있는 좀 그런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화법과 작문에 대비하는 그 첫 만남을 대비하는 어떤 그 느낌을 되살려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화법과 작문 10문제는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아마도 만만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6월, 그 다음에 9월 모의평가를 봤죠.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옛날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한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뭔가 좀 풀기 어렵다, 또는 이거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정답이었는데 답을 맞춰보니 아니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친구들도 많이 있었죠.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화법과 작문이 이제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걸 꼭 한 번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첫 만남, 이 화법과 작문은 시간과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죠. 무슨 얘기냐면 8시 40분에 우리가 시험을 시작하잖아요. 그 시작하고 나서 이 10문제를 대부분 처음 먼저 풀게 되는데, 이 10문제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소비하느냐가 이후에 나오는 문법, 문학, 독서 영역에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면 뭐냐면, 여러분 평소에는 그냥 풀다가도 수능 시험이라는 그 느낌 때문에 다 맞아야 돼, 다시 한번 봐야 돼, 꼭 맞아야 돼,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을 드리고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평소보다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을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감안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 10문제는 보통 한 15분 안에서 여러분들, 또는 10분과 15분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푸는 거 꼭 여러분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고 빨리 푼다고 문제를 틀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모두 맞을 수 있도록, 중요한 건 이 화법과 작문은 틀리는 경우는 꼭 나중에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 풀고 나서 이거 맞은 줄 알았는데 정답이 아니었네 라고 하면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이거였어,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은 실수하거나 잠깐의 착각이 사실은 오답을 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고 조금 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두 가지, 시간과 실수,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화법과 작문에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좀 더 여러분하고 깊이 얘기할 부분은 요즘 교육계의 화두라고 할까요? 그럼 너무 거창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융합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융합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 수능 국어의 최근의 이 변화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독서에서도 융합형 지문이 이제 등장을 하고
이 화법과 작문에서도 융합형 지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화법과 작문 영역이 예전엔 5개 이렇게 딱 나누어서 구분이 되어 있었다면 6월, 9월 모평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이 두 개를 융합한 지문이 등장하면서 하나의 세트에서 화법과 작문을 아울러서 다루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 부분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 봐야 될 요소들이 생기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엔 또 실수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6월, 9월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6월, 9월을 떠올려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그 발문만 한 번 더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보면서 그날의 기억을 되살려 보고 수능을 또 대비해 봅시다. 자, 요거는 수능 6월 모평에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4번과 7번, 옛날에는 5번까지 딱 화법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이제 그래서 4번부터 7번까지 하나의 세트로 이제 묶이면서 화법과 작문의 영역이 함께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가 부분을 보면 학생들이 발명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라고 나왔죠. 이 부분은 바로 무슨 영역? 그렇죠. 화법, 말하기 듣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뒷부분을 보면 나는 이를 참고하여 이 인터뷰의 내용을 참고하여 학생 그 대화에 참여했던 학생 1이 학습 활동 과정에서 작성한, 여기 보시면 설명문의 초고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요걸 보시면 작문의 영역이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세트 안에서 화법과 작문의 영역을 함께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9월 모평에도 그대로 이어지죠. 자, 9월 모평도 발문을 보시면 4번과 7번이 묶인 것도 똑같죠. 그죠? 보시면 4번과 7번, 이번에는 또래 상담 요원, 여러분 학교에서 많이 한 거, 그런 거죠. 그래서 모집 공고문에 따라 학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요거는 작문의 영역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번엔 작문의 영역이 먼저 제시가 되고, 자, 이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실시한 면접의 일부다라고 그랬죠. 면접은 또 뭐예요? 그렇죠. 화법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순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화법과 작문의 영역이 이렇게 함께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이런 유형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6월, 9월에 실제로 화법과 작문의 오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죠.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마 체감한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걸 체감을 했으면서도 또 한 번 수능에서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게 있었지 하고 여러분들이 되살려 보면서 이런 유형이 나오면 이제는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풀어야지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좀 해두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6월 모평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가 바로 이 5번 문제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앞서도 얘기한 바로 그 부분, 저도 이제 고3 담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3 담임이고 학생들을 또 지도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죠? 선생님 이거 맞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문제가 바로 이 5번 문제였습니다. 5번 문제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그 두 개를 이제 융합해서 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출제하신 분들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3점을 딱 부여했죠. 그래서 어렵기도 해서였겠지만 이 3점짜리 문제는 그만큼 평가를 이제 출제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그런 표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목해야 될 문제임에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학생 1이 나를 쓰기 위해 학생 2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즉, 이 5번 문제의 시작을 보면 다시 한번 이 가와 나를 엮어봐라, 이런 의도죠. 그리고 이때 당시 학생들이 많이 놓쳤던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가와 나를 고려할 때, 즉 이 어느 둘 중에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요. 두 개를 모두 고려할 때라는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능 시험장에서도 문제를 풀 때 이 화법과 작문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냥 급하니까 그런 거겠지 하고 쓱 그냥 발문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렇게 단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너무 지나치게 빨리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문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여기서 요구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이 부분도 가만 보면 되지 않나? 나만 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은 오답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두 부분을 모두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래서 이 아래 내용을 보시면 앞서 이제 인터뷰에 나온 선배님 말씀을 활용해서 글을 쓴다고 했잖아. 어떤 내용을 글에 포함할 거니?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배님의 말씀은 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실제 그 글, 여기 나와 있는 글, 내용이 포함된 글은 나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어떤 이전 단계와 실제의 결과물을 함께 보면서 선배님은 요렇게 얘기하셨어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봐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요것이 실제 글에 모두 반영됐는지를 봐야 되고 이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내용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 되는, 즉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유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단순하게 요것만 보면 답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좀 화법과 작문 영역에 많았다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갔다가 다시 왔다가 하는 이런 식으로 점검을 꼭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은 귀찮을 수도 있고 급한데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쓱 지나갈 수도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한 문제도 놓치셔서는 안 되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이 화법과 작문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점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꼭 한번 다시 봐야 될 유형의 문제고요. 9월 모평에도 비슷한 유형이 있었어요. 보시면 조금 더 저는 사실은 오답률은 방금 본 5번만큼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문제가 바로 이 9월 모평에서는 6번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3점이 부여가 됐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출제하신 분들이 이 문제를 좀 더 핵심 문제로 판단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면접 대상자의 사고 과정 중 일부이다.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어떤 국어를 배우면서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문제를 출제할 때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고 과정 이런 부분들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도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걸 보고 이걸 참고해서 보기 1은 뭐냐면 요거는 일반적인 문제 유형이었죠. 가령 뭐 이런 거죠. 면접과 관련된 뭐 화법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전략 이런 것들이 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이걸 참고하여 A씨에 대한 질문 분석과 답변 전략 여기 두 가지가 제시됐죠. 역시 발문을 꼼꼼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분석하는 게 필요한데요. 질문도 분석을 해야 되고요. 답변한 걸 보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답변했는지도 판단해야 돼요. 그죠? 답변 전략에 대한 얘기는 여기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는 답변을 통해서 여기를 역으로 적용해야 되는 무슨 말이냐면 결과가 이미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보고 실제로 면접을 하면서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수능은 아무래도 지필고사이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결과물을 보고 이 친구는 참 면접을 잘한다 또는 못한다를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OX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지필평가의 한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는 어떤 친구의 답변을 통해서 그 답변이 어떤 전략을 통해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잘 됐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지 이 과정이라는 말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수행평가를 하게 되면 저도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하게 되면 학생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네 그걸 잘 적용하고 있네를 판단할 수 있지만 지필평가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평가, 이제 화법과 작문 전공하시는 분들이 그걸 어떻게 하면 평가, 지필평가로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난 문제가 바로 이 6번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 다음 부분에 나온 그 질문 분석과 답변 전략을 직접 보시면요.
자, 이렇게 좀 굉장히 좀 뭐랄까요? 덩치가 크게 나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질문 분석에 나와 있는 세 가지 항목, 그 다음에 답변 전략에 나와 있는 세 가지 항목, 이 자체로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정보가 뭐한 편이에요? 많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정보도 많을 뿐더러 중요한 건 요 내용들을 실제로 앞서 나와 있는 그 제시문 가와 나를 번갈아 확인을 해보면서 여기에 그게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요게 맞는지도 판단해야 되는, 왔다 갔다 역시 해야 되는, 근데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여기서도 해야 되고 여기서 또 해야 되고 여기서 또 해야 되고 그것을 또 여기랑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 과정이 그야말로 복잡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요건 요거야 라고 판단하기가 어렵고 왔다 갔다 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정말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것이 사실은 수능에서도 시도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그 시간 문제가 우리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합법과 작문에서. 근데 그 시간 문제에 있어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한다라는 건 그렇죠.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그런 거에 빨리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고 이걸 빨리 꼼꼼하게 탁탁탁탁탁 해봐야지 답을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순간 또 당황해서 뭐지 이거 시간은 급한데 이거 어떻게 말어 뭐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면 그 시간마저도 아까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몇 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덩치가 크다, 뭔가 해야 될 게 많아 보여, 따져야 될 게 많아 보여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순간 고민하거나 너무 막 떨거나 하지 말고요. 이런 거 나올 줄 알았어.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지문과 유정현 선생님이 일단은 근거를 지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해 보라고 했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합법과 작문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는 우리가 뒤에 하겠지만 독서에 나오는 그런 전문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문 자체의 내용이 막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떨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그 순간에 혼란만 없다면 분명히 금방 근거들을 여기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마음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내용이 어렵지 않다. 난 자신 있어. 라는 마음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축축 연결만 해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문항을 한번 5번과 6번, 그죠? 6월 모평, 9월 모평의 5번과 6번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거와 연관해서요.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연계규제에서 봐야 될 문제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수능 완성 실전편 1회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일부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시죠? 저도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요 세트는 뭐 이렇게 역시 어려워서 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화법과 작문이 융합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수능 완성 지필진 분들의 어떤 새로운 시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또 우리 연계규제를 보는 평가원 출제위원분들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고려해 봐야 될 요소가 아닌가. 앞서 제일 먼저 얘기한 그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말이죠. 요거는 이렇게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나오잖아요. 그 편지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이혜선님의 불이 서로 기대어라는 시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경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구에게 요즘 편지를 쓰는 경우는 상당히 좀 드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뭐 현실에서 있다 없다 이런 걸 논하기 이전에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요소는 뭐냐? 이 작문의 영역에 편지는 그렇잖아요. 작문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편지를 쓰는 거니까. 이 작문의 영역에 무엇을 삽입했다? 그죠? 문학이 삽입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의 융합을 넘어서 그다음에 작문과 문학의 즉 화법과 작문의 영역에도 문학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전체를 이제 다 여러분이 이제 풀어본 문제일 테니까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하고 여기 이제 시가 나오고 이 시를 통해서 뭐 시집을 읽다가 문득 내 생각이 나서 편지를 쓰게 되었어라고 이제 편지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이 계기가 돼서 어떤 문학 작품이 계기가 돼서 어떤 장문의 시작점이 되었다.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나에는 그 답장이 나와 있었어요. 자, 답장의 내용도 잠깐 좀 일부를 보시면 수환에게 이제 나왔고 편지 잘 받았다 하면서 어색하게 지낸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마음 불편해하는 줄은 몰랐어. 정말 해서 여러분들 친구 관계에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좀 보시면 여기 좋은 시 소개해줘서 고마워. 이 시를 보니까 나는 오늘 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는 병원에 다녀왔어 라는 자신의 경험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즉, 이 시와 또 자신의 경험이 연결되는 우리가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여러 가지 뭐 어떤 이유 또는 효과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 생활과 우리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나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상,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이와 연관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봐봐요. 기억날 거예요. 그죠? 10번 문제였는데요. 그 수능 완성 1회에 나의 필자가 즉 답장을 쓴 친구죠. 그래서 가에 인용된 시의 핵심어를 사용하여 자, 즉 인용된 시 앞서 얘기한 그 이혜선님의 시의 핵심어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뭔가 뭐 어려운 시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그 시의 핵심어를 이용을 해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또 한번 작성해봐라. 이게 장문 영역으로 다시 끌어온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핵심어를 찾아낸다라는 것은 그 시를 감상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은 문학 영역에서 많이 했던 우리가 훈련했던 요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작품을 읽고 그 시의 어떤 핵심이나 또는 주제를 이끌어내는 그런 요소들, 그런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또는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또 다른 어떤 장문의 영역으로 문제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최근에 연계 방식이 내용을 그대로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의 발상이나 문제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경우, 특히 화법과 장문, 문법 영역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이나 어떤 시선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본다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여러분에게 유의미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해서 한번 한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여러분들 융합이라는 것이 지금 이 수능 국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남은 일주일 동안 화법과 장문 영역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화법과 장문 어렵진 않아요. 그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렇게 막상 듣고 보니까 화법과 장문 어떡하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남은 일주일 화법과 장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감안을 하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한번 대비를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화법과 장문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 또 많이 어려워하는 영역 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